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6일 월요일, 네, 9시 한 15분쯤 딱 됐네요. 예, 그런데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는, 종목 분석은 아니고, 사실 이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이제 뭐 주식 공부라든지, 뭐 종목 공부라든지, 포트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뭐 주식 공부를 하는 와중에, 그래도 이거를, 우선순위 중에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거는 뭐 그 공부를 해봐야겠다, 좀 파봐야겠다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거가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뭐 워낙 이게 많잖아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수 상승이라든지 그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과연 어디쯤에서 그 어디까지 오를지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좀 정보를 모아서 좀 정리 한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갈까 이거에 관한 좀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볼까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뭐 끝내주잖아요. 마지막에 금요일에 이렇게 5일 금토일 월 금, 월, 화, 수, 뭐, 5일을 쉬는데, 일주일을 쉬는데도,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끝이 났죠. 그 삼성전자 1.7조 사들이고, 그냥 불길을 뿜어내면서, 예, SK 하이닉스도 그 40만 하이닉스라고 해야 되나? 40만 닉스 되면서, 9만 전자 찍으면서, 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가운데 있는 건지, 어쨌든 느낌상으로는 정말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죠. 그걸 알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제 죽어도 롱에서 죽어야 되고,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이 과연 슈퍼사이클인 건지, 그리고 슈퍼사이클이라면 어느 정도 와 있는 건지, 그리고 과거 슈퍼사이클은 어땠는지,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파티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진행되면 즐기면 되는 건데 과연 이 파티가 언제 끝나는 건지 이제 막 좋다고 다들 저도 그렇죠. 슈퍼사이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낙관적으로만 봐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반도체 일단 슈퍼사이클이 뭔가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요소 정도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그다음에 제품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업황이 수년간 지속된 상승하는 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징으로 뭐 수요가 이런 거 증가하고 뭐 PC 스마트폰 AI 데이터 센터 가격 DRAM 랜드 등이 막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 TSMC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 그 공장을 증설하겠죠. 지속 기간이 보통 한 2년에서 4년 정도 뒤에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과거를 단기 경기와 다르게 구조적인 수요 요인이 크다 해서 2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때는 반도체 기업 매출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관련 기업 소부장들 뭐 이런 친구들이 막 따라서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과거 슈퍼사이클을 한번 어떤 게 있었는지 보면은 1990년대 중반,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PC 보급에 따른 1차 슈퍼사이클 PC방 이때 정말 우후죽순처럼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저 옛날 생각이 나는데 대략 한 93년부터 95년 개인용 PC 이때 정말 보급이 됐었죠. D램 수요가 폭증이 되면서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당시 일본 한국 업체들이 일본도 원래 반도체 엄청 강국이었죠. 그런데 D램 시장 주도권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건희 전 회장 님의 유명한 말이죠. 뭐였죠? 그 자식이랑 마누라 빼고 다 바꿔였나? 그 어마어마한 그 말을 남기면서 아마 요때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종말용 요거를 다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왜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지금 사이클이 언제 끝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니까 알고 싶은 거니까.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그리고 또 아시안 외환위기도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인 거죠. 이제 쭉 생산하다 보니까, 야, 됐어, 충분해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붕괴로 사이클 종료됐다. 메모리 중심, 초기 슈퍼 사이클이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죠. 예, 인터넷 인프라 확충기. 그래서 요때는 아주 기억나는데 막 친구 집 가서 저기 뭐야 기억하시는 분들 제 나이 또래 분 다 아시는 뭐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해서 저기 전화선으로 해서 막 인터넷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키면은 인터넷이라 그러나 그 접속하면은 전화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친구 집 가서 친구 하는 거 그래서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요때 이제 막 그 인터넷이 확충기가 됐죠. 예, 그래서 기간이 요때부터 2001년 뭐 대학 들어갈 때쯤이네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버그 뭐 그런 거 닷컴 버블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버용 CPU 이런 거죠. 예, 메모리 했고 TSMC, 인텔, 삼성 등이 동시에 대규모 증설을 막 시작했죠. 그러다가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이때 뭐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 코스 P는 저기 안 나와 있는데 코스 닥으로 보면은 이거 뭐야 하는 게 있죠. 쭉 가다 보면 좀 길게 볼까요? 이거 보면은 과거에 이 전설의 시기죠. 예. 지금 뭐 저기 뭐야 그 900스닥 못 간다 막 1000스닥 가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이때 최고가 2900입니다. 예, 미쳤었죠. 예. 이런 시절이 있었죠. 아무튼 예,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그때 붕괴하면서 예, 마무리가 된 거죠. 인프라 확충 뭐 그런 거 했다가 버블 붕괴로 급격하게 꺼진 사이클이죠. 예. 그 다음이 이제 2010년대 중반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 다들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막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었죠. 막 그 아직 기억나는데 뭐 그 핸드폰은 스마트한데 쓰는 사람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요때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모바일용 D램, 낸드, 모바일 AP 수요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뭐 출하량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예, 거기 이제 삼성이 같이 살아남으면서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 된 거죠. 삼성, 퀄컴, TSMC, 애플. 그래서 근데 정말 요인은 스마트폰 시장이 뭐 당연히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성숙기 진입하면서 성장률 둔화되고 그다음 낸드 공급이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된 게 낸드 공급이 좀 과잉이 됐다 뭐 그렇게 되면서 좀 조정기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때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슈퍼 사이클이었고 그 다음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반 이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죠. 클라우드 이때 이제 한창 듣기 시작해 그 뭐야 그거 그랬는데 저장해 두는 데래 뭐 그런 얘기 막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클라우드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뭐 개인들이 이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저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저장 센터 같은 게 되게 조그맸었는데 이게 막 그 공짜로 막 저장해 준다고 막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데이터 센터가 폭발 또 공짜는 아니죠. 근데 스마트폰이 고용량화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이퍼 스케일러 등 대규모 서버 증설, D램, 낸드 가격이 사상 최고. 이때가 이게 정말 최고의 근래에는 최고의 슈퍼 사이클이 아니었나 싶어요. D램, 낸드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근접.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고 TSMC, 인텔 반도체 장비까지 전방위 호황. 그러다가 당연히 공급 확대가 되면은 가격이 이제 처음에는 수요가 이제 공급을 못 따라가다가 이제 점점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거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IT 수요 둔화되면서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급락과 함께 사이클 종료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은 아무래도 2023년, 2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슈퍼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잠재적 슈퍼사이클 이게 지금 시작한 건지 우리가 그 중앙에 있는 건지 아니면 끝나가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 중심에 이제 AI가 있는 거고 HBM이 있는 거고 GPU,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엔비디아 어마어마한 상승에는 그게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같이 파이팅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아직 완전 뭐 확정된 건 아닌데 AI라는 거를 AI를 필두로 해서 지금 아마 그쪽에 구조적 호황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2018년 요때가 대표적인 슈퍼사이클로 꼽히는데 뭐 어마어마했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대 사상 최대치 기록했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요약한 건데 종료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 다 보면은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어요. 저기 외환위기라든지 뭐 저기 미중 분쟁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역시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돼서 공급 과잉이 되다 보면은 급락이 나오는 거다.
예,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막 부족하다 막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성장을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충족이 되면은 예, 성숙화 이후에 예, 뭐 공급 과잉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다. 당연한 얘기인데 뭐 끝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예, 2023년 이게 언제쯤 수요가 공급이 예, 충분해질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인 거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슈퍼사이클이라 볼 수 있는 증거는 아까 위에 나온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뭐 AI, 고성능 컴퓨터 수요가 폭증했고 반도체 실적 및 매출 성장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 이런 데 보면은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내년도 뭐 9% 10% 정도 성장할 거다. 이런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 결국에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 여기 보면 뉴스 같은 것도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건 좀 지우고 이거 볼까요? 좀 지우고 이거 보면은 없어서 못 판다 해서 치솟는 D램 황금기 근접 K 반도체 비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초보다 5배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하네요. 지금 진짜로 없다 보니까 그 계속 선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물량은 없다 보니까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쇼티지 가격 인상에도 불티. 일단은 미리 그 주문을 넣어놔야지 하나라도 예, 먼저 받을 테니까 비싸더라도 일단 받아놔야 되니까 예, 주문이 막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2017년 아까 말씀드린 초호황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가격이. 예,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난달 디램 범용 제품의 평균 현물 가격은 5.868달러였는데 6달러를 육박하면 4배를 뛰어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AI 산업 그렇죠. 예, AI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구형 제품 DDR4의 생산을 중단하자 디램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론 예. 가격 인상 앞서 마이크론이 전년도 40% 늘어나 깜짝 시적 올렸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쪽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작년만 해도 여기 JP 모건이 예, 죄송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예, 그 좀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최근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보고서 시장 평균에서 매력적으로 높였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HBM 통과를 하면서 엔비디아 예, 새로운 공급망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2배 가까이 30%까지 예, 상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분분하지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당장 1, 2년 정도는 이어질 거고 멀리는 30년까지 예, 이게 아마 오라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2030년까지 해서 뭐 열 몇 배 성장한다. 근데 이건 좀 오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당장 1, 2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인재를 확보하려고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역시 HBM이죠. HBM 관련해서 인재들을 빨리 뽑아서 쭉쭉 만들어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반도체 업황이 향후 2, 3년간 성장 국면을 유지할 거다. 왜냐면은 뒤에서는 얘기가 나올 텐데 모건 스탠리 여기 또 내용이 있네요. 사이클의 정점을 27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서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공급이 완성이 되면 진정이 되면서 좀 끝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데 이게 지금 HBM 얘기가 많은데 그걸 벗어나서 PC라든지 스마트폰 수요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지금 주목받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또 주목받는 게 원래 HBM 엔비디아 납품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낸드 플래시 이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죠. 낸드 플래시가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 저장 메모리가 한동안 주목을 못 받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했죠. 여기 삼성전자가 이때 많이 하락한 것도 삼성전자 이 D램 낸드 쪽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진 걸로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힘을 좀 얻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한동안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주문은 막 들어오는데 소화하는데 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이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건데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예, 향후 2, 3년 정도 없어서 못 판다. 당장 1년 정도, 최소 당장 1년 정도는 지속될 거다라는 근거는 이 쇼티지를 뭐 이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다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왜 스토리지, 낸드, 메모리 반도체가 갑자기 주목을 받았나 하면은 AI 이 추세가 좀 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AI 향후 성장은 학습보다는 추론하는 거죠. 추론. 에이전트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냥 뭐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추론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어떠세요? 이런 거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거 뭐 어때요? 뭐 그려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거꾸로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런 그림은 어떠세요? 이런 정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이게 에이전트인 거죠. 이게 여기다가 에이전트라는 이게 로봇 피지컬 AI가 돼서 로봇에다 실으면은 이제 그 개인 비서 로봇이 생기는 거죠. 뭐 좀 그 몇 년, 한 5년, 10년 뒤에 얘기했지만 곧 다가올 미래인 거죠. 아무튼 추론 쪽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인 전용 비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파워풀한 프로세싱 중심이었으면은 고속 메모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딱 뭘 알려줘 그러면은 빠르게 여러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뭐 저에 대해서 뭔가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방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고 이렇게 그 대답을 했더니 이런 반응을 했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반응했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특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해 놓을 데이터 저장소가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좀 등한시되던 스토리지 낸드가 갑자기 지금 이제 갑자기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잘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좀 뭐 저쪽 그 HBM 쪽으로도 파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런까지 겹치면서 예, 또 이렇게 주가가 막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투자 많이 이어지고 있죠. 반도체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다 있지는 않겠습니다. 뭐 평택 캠퍼스 이런 거 해서 앞당겨서 2004월로 해서 뭐 짓는다. 이거 공장 짓고 찍어내고 하는데 공장 짓는 것만 해도 뭐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뭐 반년, 1년 걸리는 거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쇼티지를 채울 때까지. 천안 패키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도 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SK 하이닉스도 뭐 증설을 하고 있죠. 청주 다시 공사 지연됐던 것을 다시 활성화 빨리 좀 하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죠. 2027년 7월 이때 준공이니까 금방금방 안 된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AI 수요가 폭발하고 HBM 시장 확대되고 대규모 증설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요때 예 반도체 수요 폭발, 제품 가격 급등, 대규모 투자 이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기 뭐야 지금을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보는 게 뭐 타당해 보이는 거죠. 뭐 특별히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라고 보면은 불안 요소로는 뭐 강세긴 하나 언젠가는 공급 증가와 가격 경쟁 심화가 또 이루어지면서 성장세가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에서 반도체나 칩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엔비디아 저쪽 관련된 예 비견되는 GPU라든지 만들어서 아직 성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중국 내수 예 좀 그렇게 아주 최고사양 아닌 거를 필요로 하는데 정도는 충족시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간 또 따라오겠죠. 예, 중국이. 그래서 이런 공급 확대와 업계 신증설, 재고 조정 등 슈퍼사이클에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10조 이상 예상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10조 이상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도 예, 10조 지금 예상한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분기 메모리 가격 추가 상승, 예, 그다음에 실적 개선, 거기다가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4조 5천억 달러,
일본의 GDP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총 GDP 한 두 배쯤 되는 건가? 아무튼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기준 이게 보면은 22배에서 23배. 예. 퍼로 보면은 예. 그게 이제 2000년대 요때 아까 봤더니 어마어마했던 이 전설의 이 시기 요때랑 비교를 해봐도 이때는 한 100배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한 32배, 33배 정도니까 아직 꼭지 아니다. 더 가야 된다. 버블로 진짜 가려면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반도체 강세 쭉 간다. 뭐 그리고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오라클 2030년까지 14배 상승 전망 그리고 지금 수주 돼 있는 것만 해도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빅테크들 뭐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반도체 그 AI 버블로 이쪽과 겹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뭐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확대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요인들 비교해 봤을 때 슈퍼사이클 뭐 중심인지 어딘지 그건 끝나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예 들어와 있는 건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 최소한 2026년까지 이 사이클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사이클 정식 2027년으로 그리고 또 2030년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오버스러운 것 같고 언젠가 2007년 뭐 8년 그때쯤 이제 언젠가는 좀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사이클이 종료된 시점은 시장 우리가 이제 그걸 유심히 살펴야겠죠. 시장에 공급이 충분해지는 시점.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충분해진 시점보다 그게 예측되는 시점.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마법의 단어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공급이 충분해지겠다, 수요를 따라잡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시점에서 아마 이제 주가는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아마 그 이후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그 관성이랄까 탄력으로 하지만 대충 그쯤에서는 이제 고점을 형성하겠구나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뭐 외부적 요인 뭐 그 예를 들면은 외환위기라든지 뭐 미중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걸로 예 근데 지금 트럼프 관세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예 지금 AI 열풍을 다가오는 시대를 관세로 좀 멈추기는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무튼 예, 당분간 우리는 이 사이클을 최대한 즐기되 최소한 2026년 당분간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즐기되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뭐 새로운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이 정도 좀 정리한 얘기인 것 같고 내용은 정리하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 일단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그 엔비디아도 같이 봐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은 이쪽을 같이 봐주면 좋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고 44만 5천 원 찍고 지금 40만 원 아래 조금 내려와 있죠. 다음에 삼성전자도 보면은 99만 원 찍고서 지금 슬쩍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각 리포트 뭐 리포트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볼까요? 예, 보면 목표 주가 보면은 최근에 발행된 겁니다. 그러면은 IBK 투자증권은 11만원 삼성전자, 그다음에 KB증권은 11만원 동일하게, DS증권은 10만 6천원, 신한투자증권이 제일 높네요. 11만 5천원까지 올렸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신한투자증권 50만원, 그다음에 KB증권은 46만원, SK증권은 48만원. 예, 그 정도 잡아놨네요. 뭐 한 45만원, 11만원쯤 대충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9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11만 원까지 그렇게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SK하이닉스도 동일합니다. 예.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여기서 뭐 50만 원까지면은 한 20%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20%? 20%. 예, 20%쯤 남아 있는 거죠. 10%, 15%, 20% 정도.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략적인 목표 주가 대비 이미 한 80% 정도 올라왔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좀 좋아 보이는 아직도 더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은 지금 목표 주가에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트레이딩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당연히 급하게 뭐 강하게 여기서 막 따라붙고 그런 거는 추천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뭐 여기서 소량 사고서 올라가면 익절하고 뭐 내려오면 좀 상황 봐가면서 추매를 하던지 아니면 잘라내겠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 상황에서 급하게 막 따라가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라는 것도 항상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막 오를 때는 긍정적인 리포트라든지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오죠. 이제 50만 원, 60만 원 간다, 어떤 거 막 100만 원 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100만 원은 오보고, 삼성전자도 뭐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항상 그래요. 그 리포트는 항상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요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보면은 요때 이후로 요때 누구도 이렇게 아무도 40% 50%씩 뺄 줄은 당연히 아무도 몰랐겠죠. 뭐 예측한 사람도 있었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때 리포트 같은 거 찾아보면은 다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이에요. 2024년 7월이네요. 잠깐 볼까요? 2024년 요때 제가 찾아봤는데, 뭐 2024년 7월 8일 보면 목표가 11만 원, 투자의견 바이 해서 메모리와 디스플레이가 견인 실적 해가지고 뭐 내릴 이유가 없다, 올라야 된다 이러면서 요때 한 7월쯤 여기 삼성전자 이것도 볼까요? 12만 원. 여기도 보면은 요거 10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이때 이렇게 좋을 때는 다들 이제 장밋빛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이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내려가다 여기 잠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 또 요런데 또 위를 잡아요. 원래 증권사 그 저거는 그 정도로 보시면, 그 여기 뭐야 또 다른 예로 네이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요때 뭐 이때 대비 고점 대비 지금 얼마나 빠진 거죠? 한 60% 70% 빠졌잖아요. 근데 요때도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목표가 막 6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끝없이 간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참고 사항, 그냥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건 요때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 좀 이제 겨우 전고 뚫고서 나온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갈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장밋빛 미래만 생각해서 막 15만 원, 막 이거 아마 요때까지 또 달성하면은 목표 주가 또 올릴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은. 근데 거기에 너무 취한다기보다도 대략 목표가의 한 80%쯤 다가왔으면은 이제 몸을 좀 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80% 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거든요. 지금 주가로 어느 정도 다가왔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좀 조심할 필요는, 조심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분위기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 특히 더 이렇게 뭐랄까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긴 좋죠. 하지만 조심해서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조심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가지 않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뭐 올라서 삼성전자 뭐 20만 원 가고 뭐 하이닉스 100만 원 가고 그럼 좋죠. 하지만 우리 주식을 하고 좀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 목표 주가 대기 어느 정도 다가왔으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뭐 마지막 간단하게 슈퍼 사이클 어떤 게 있나 보면은 뭐 이런 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전공정 관련주 많죠. 지금 뭐 다 날라다니고 있고, 후공정 관련주도 뭐 많고, 소부장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종목들은 한번 알아보시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보시면 아실 텐데, 예를 들면 테크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테크윈. 영상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슬슬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정고점을 신고가를 못 낸 종목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그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여기 뚫고 뭐 어마어마하게 날아간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조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들 막 장밋빛 미래만 얘기할 때 그럴 때가 또 제일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좀 올라가 보면 여기 있죠. 당분간 이 사이클은 최대한 즐기되,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촉각을 세우면서, 곤두 세우면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뭐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롱에서 물려도 반도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믿고 막 들어가는 거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